한정순의 비밀 1장 새벽의 그림자. 저는 한정순입니다. 올해 72이죠. 인천 구도심에서 4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후 지금은 아들 태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날 밤도 평범한 겨울 밤이었습니다. 1월 새벽 3시경이었을까요. 고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잠을 설치던 저는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는데 분명 사람의 발소리더군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슬리퍼를 끌지 않고 살금살금 걷는 소리였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내다봤죠.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부엌 쪽에서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뭔가를 꺼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종이봉투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검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미라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미라를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그 뒷모습에서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새벽에 혼자 어디를 가는 걸까요? 그것도 비 내리는 추운 새벽에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미라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다녀왔니? 미라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언제 나갔다고 하세요? 밤새 잠만 자는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40년 동안 장사를 하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본 저희 감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비 냄새가 아직도 현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죠. 2장 낯선 향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주의 깊게 미라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미라가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며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빨래를 개러 미라의 방에 들어갔다가 침대 옆에 놓인 쇼핑백을 발견했어요. 고급 종이백이었습니다. 로고를 보니 시내 유명한 와인 전문점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이국적인 와인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안에는 30만 원짜리 프랑스 레스토랑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남성 이름이 적힌 와인병 라벨도 있었어요. 도진에게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진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태호도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비싼 와인을 누가 산 걸까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라는 평소보다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났어요. 향수 냄새도 진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친구 모임이 있어요.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미라의 손끝이 떨리더니 황급히 핸드백을 집어들었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밤늦게 미라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 재밌었어? 물었더니 미라는 네,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미라의 옷에서는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성들끼리 모임에서 왜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날까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저는 좀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장 쓰레기 속 비밀. 장마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빗소리가 요란했어요. 저는 또다시 잠을 설치며 현관 쪽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역시나 3시경에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려고 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어요. 미라가 검은 비닐봉지 2개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미라를 따라 나섰어요. 뒷속에서 미라는 아파트 뒤편 재활용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죠. 미라는 주변을 둘러본 후 검은 봉투 2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사라졌어요. 저는 미라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죠. 비에 젖은 채 고무장갑을 끼고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봉투 안에는 제가 정성껏 만든 집밥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된장찌개, 나물무침, 생선구이까지 손도 대지 않은 채 말이죠. 두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호 이름으로 발급된 고급 클리닉 약봉지가 수십 개 들어 있었어요. 처방전 날짜를 보니 최근 2개월 동안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응급의학과 의사인 태호가 왜 이런 약들을 처방받았을까요? 더 이상한 건 약봉지들이 모두 미개봉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때 봉투 구석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백도진 LAVIN 와인바 대표라고 적혀 있었죠. 앞서 와인 라벨에서 본 그 이름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뒷속에 서 있는데도 추위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라가 왜 제 음식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태호 이름의 약들은 뭘까요? 백도진이라는 남자는 또 누구고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사장, 협박의 고리. 다음 날 저는 태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들과 마주 앉으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태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너 혹시 미라한테 돈 주고 있니? 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하지만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젯밤 발견한 약봉지들과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뭐니? 얘 이름으로 발급된 약들인데 너는 병원에 간 적도 없잖아. 태호는 그것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말끝을 흐리며 머리를 감쌌죠. 엄마, 이걸 어디서? 말끝을 흐리며 머리를 감쌌죠. 태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무슨 일이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다그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태호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호는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 시작했죠. 20년 전 군의관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응급환자 수술 중 실수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대요. 당시 유족과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무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라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결혼 직후부터 그 일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400만 원씩 달라고 했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를 줬어? 거의 1억 원 가까이 될 거예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 제가 물었더니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해결해 줄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마. 저는 태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다짐했죠. 이제 미라와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5장 함정의 만찬. 저는 절친 명희와 명희의 조카인 사립탐정 우석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명희는 깜짝 놀라며 맞장구를 쳤어요. 우석은 전직 형사답게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모, 일단 며느리의 행동 패턴부터 파악해봅시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야 해요.
3일 동안 미라를 미행한 결과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강남의 고급 와인바 레이빈에 간다는 거였어요. 우석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니 미라는 백도진이라는 남자와 팔짱을 끼고 다니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처럼 친밀해 보였어요. 이모, 이 남자 백도진 신상 조회해보니까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어요. 특히 여성들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랑 결혼 사기 전문이네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라에게 함정을 놓기로 한 거죠. 며칠 후 저는 일부러 미라에게 말했어요. 미라야, 내일 명희랑 온천 여행 가기로 했어. 2박 3일로 집에 없을 거야. 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시간 되세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석과 함께 미라의 움직임을 지켜봤죠. 그날 밤 우석이 촬영한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와 백도진이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이모,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우석은 그 영상을 USB에 저장했죠. 저는 그 USB를 미라의 침대 위에 살며시 놓아두었습니다. 동시에 백도진의 사기 전과 기록도 함께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승부를 벌일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모든 걸 끝낼 준비를 마쳤어요. 6장, 판 뒤집기.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거짓과 비밀을 씻어내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모든 증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혼 서류, 호텔 영상이 든 USB, 백도진의 사기 전과 기록, 그리고 태우 명의로 발급된 약봉지들까지 말이죠. 미라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탁자 앞에 앉아 미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미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어요. 미라야, 앉아.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미라가 소파에 앉자 저는 USB를 건네주었어요. 이거 한번 봐. USB 속 영상을 본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20년 동안 내 아들을 협박해서 뜯어낸 돈이 1억 원이라며?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호강하며 살았던 거야? 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백도진의 전과 기록을 보여주며 계속했죠. 내가 만나던 그 남자 사기꾼이야. 너도 이용당한 거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모르쇠로 일관할 거냐? 미라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선택해. 미라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놈이랑 함께 감옥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무릎 꿇고 내 조건을 받아들이든가. 미라는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태호한테서 뜯어낸 돈 전액을 반환하고 앞으로 태호와 아이들 곁에서 거짓 없이 살 것, 그리고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것. 며칠 후 백도진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미라는 그동안 숨겨둔 돈을 모두 반환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저는 비 내리는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비밀은 결국 빛을 보면 사라지게 돼 있지. 어둠 속에 숨어있던 모든 거짓들이 드러났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걸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 여러분의 사연을 알려주세요.